저번 강의에서 1점 투시도법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에는 그에 이어서 2점 투시도법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2점 투시도법은 소실점이 2개인 투시도법으로서 미술사 속에서 수많은 대가들이 건축물을 그릴 때 많이 애용되었으면서 건축물을 웅장함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투시도법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구스타브 카이오고트의 비 오는 날 파리의 거리, 위베르 로베르의 바스티유 감옥의 철거, 피에르 앙리 드 발렌시엔의 폐허가 있겠죠. 자, 이번 강의에서 그려볼 것은 직류면체를 2점 투시도법으로 그려볼 텐데요. 먼저 화면 중간 약간 아래쪽에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이 수평선은 눈높이 선이 됩니다. 그리고 수직선을 그려주는데 이 수직선은 그림자 있는 쪽을 약간 더 공간을 더 두고요. 그러니까 한쪽에 빛이 들어온 쪽에 약간 치우치도록 잡아주고요. 그리고 마름 목골 형태로 나머지 보조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수직선을 다시 두 군데 나눠주고요. 이 선은 어느 곳이라도 상관없죠. 저기 소실점 쪽에 가까워지면은 가까이 붙이면은 넓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한쪽이 좀 한쪽으로 붙으면은 긴 직사각형이 되죠. 참고로 다음 과정이 정육면체인데요. 그때는 어느 정도 형태의 균형까지 다 맞춰야 됩니다. 과정 자체가 조금씩 까다로워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직육면체라는 것만 맞춰주면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잡아준 형태를 갖다가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겠죠. 선이 좀 휜 거는 직선으로 좀 바꿔주고요. 조금 더 확실하게 선을 살짝 쓰다가 어느 정도 이게 정확한 형태다고 싶으면은 조금 더 힘을 줘서 형태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자도 소실점으로 향하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뒤쪽 편 그림자도 반대쪽 소실점으로 직선이 연결이 되겠죠. 자, 이제 대략적인 그림자 모양 나왔네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형태를 확실하게 다듬어 줍니다. 형태 잡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양옆에 있는 소실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그 부분에만 잘 맞춰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톤을 넣기 전에 직사각형 내부의 선은 지워줘야 되겠죠? 내부의 보조선은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이제 톤을 넣어줍니다. 톤을 넣어줄 때 밝은 쪽하고 어두운 쪽이 있죠. 어두운 쪽과 그림자 이렇게 같이 묶어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으로 두 가지 톤으로 나눠줍니다. 자, 연필을 길게 잡으시고 시원시원하게 세로 방향으로 일단 톤을 넣어줍니다. 자, 선은 선 끝부분에서 힘이 안 들어가게 깔끔하게 나오도록 조심하시고요. 완성된 단계까지 가면은 톤이 매우 짙어서 지금 단계 밝은 정도의 톤은 뭐 지저분해져도 될 것도 같지만은 그래도 과정이 깔끔하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면은 오히려 그게 더 결과가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반이라도 정확하게 단계를 맞춰서 톤을 깔끔하게 올려주도록 노력합니다. 자, 선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내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렇게 바깥쪽으로 삐져나가도록 잡아주는 게 낫죠. 사람이라 보니까 정확하게 형태의 끝부분에 딱 맞춰서 선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약간 나가서 그 안쪽에 균일한 선을 이용해 주는 거죠. 삐져나간 부분은 부분 또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지우개로 이제 나간 부분을 정리를 해줍니다. 지우개 가루는 깔끔하게 털어줘야 돼요. 지우개 가루가 작은 거라도 있는데 그 위에 선이 연필선이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짙은 점 같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지우개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지우개 가루를 확실하게 털어주도록 합니다. 아직까지는 밝은 부분에 가지 않고 어두운 부분 쪽에 톤을 더 올려줍니다. 밀도를 더 쌓아주고 나중에 어느 정도 밀도가 쌓인 다음에 어느 정도 톤이 짙어지면은 밝은 부분에도 톤을 넣어줘야 되겠죠. 전 단계의 1점 투시도법하고 거의 흡사해요. 어느 정도 패턴을 가지고 완성까지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인 톤 다음에는 어두운 부분의 톤 변화를 잡아줍니다. 간단하게 눈에서 가까운 부분은 짙고 확실하게 넣어주고요. 점점 눈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옅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선의 방향은 다양하게 잡아주고 또 선 길이는 아직까지는 긴 선 위주로 작업을 해야 돼요.
긴 선을 계속 쓰라고 하는 이유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짧은 선을 쓰게 되면 이런 넓은 부분에 큰 변화를 자칫 놓칠 가능성이 커요. 자, 지금은 어느 정도 짙은 톤이 올라갔으니까 그 전까지의 가벼운 선으로는 거의 표시가 나지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톤이 올라왔을 때는 손에 힘을 좀 더 줘가지고 강한 선을 올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가 가장 짙은 부분이죠. 반사광에서도 멀고 바닥면에서 머니까 반사광 영향을 덜 받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서 가장 가깝고, 그리고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가장 짙은 부분이 됩니다. 약간 짧은 선을 썼는데 어느 정도 분위기를 또 맞춰주기 위해서 긴 선으로 다른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주죠. 그리고 톤이 좀 고르지 못한 부분은 계속 톤을 채워가지고 다듬어 줘야 되고요.
자, 이제 어두운 부분의 기본적인 변화는 잡아졌으니까 이제 밝은 부분에 톤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세로선으로 길게 톤을 일단 넣어주고요. 기본적으로 눈에서 먼 쪽은 약간 톤이 짙게, 점점 앞으로 갈수록 점점 밝게. 밝은 부분의 톤은 실제 톤보다 조금만 어둡게 처리가 돼도 굉장히 어두워 보여요. 조심해서 조금씩 살짝 가볍게 톤을 넣어줘야 되죠. 가볍게 다양한 방향으로 톤을 넣어줘서 밝은 면 쪽에 정리를 해줍니다. 자, 지나치게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점점 앞으로 나올수록 가볍고 밝게. 자, 삐져나온 부분 정리를 해주고, 이제 정확한 형태는 나왔으니까 저 보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워줘도 되는 단계죠. 자, 이제 다시 어두운 부분에 정리를 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밝은 부분까지 톤을 넣어주니까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에 조금 더 톤이 더 짙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차이를, 적절한 차이를 줘야 됩니다. 자, 한 번에 톤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점 전체적인 조화를 같이 조금씩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두운 부분에 할애를 하고 있죠. 밝은 부분 처리는 아까 전에 보면은 한 1, 2분? 거의 그 정도만에 거의 끝이 나버리는데 어두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데스행의 특징이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어두운 부분 톤이 적당하게 올라왔으니까 이제 그림자 부분도 살짝 잡아줍니다. 자, 그림자를 이렇게 눌러주니까 자, 반사광이 느껴지죠? 자, 반사광을 더 미세하게 다듬어 주기 위해서 자, 윗부분부터 다시 점점 톤을 매끄럽게 변화를 잡아줍니다. 자, 반사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는 거죠. 자, 그리는 건 반사광인데 실제적인 그리는 행위 자체는 자, 어두운 부분에 손을 대는 겁니다. 자, 시각적으로 가까운 모서리 부분에 강조를 좀 더 해주고요. 자, 여기 가장 어두운 부분 조금 더 다듬어줍니다. 그림자까지 잡아주니까 거의 완성이 된 느낌이 들죠. 여기서 계속 좀 더 다듬어주고 공간감 다듬어주고 계속 톤 맞춰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완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태생이란 건 그래요. 손을 많이 대면 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그와는 반대로 적당하게 손을 떼는 게 중요하고요. 대생이나 유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렇게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게 보통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밝은 부분도 외곽 정리를 해주도록 하죠. 이 부분은 너무 강하게 잡으면은 선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완성도가 떨어져 보여요. 밝은 부분도 반사광을 신경 써야 돼요. 반사광이란 것은 주 강원이 바닥면에서 반사돼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밝은 면도 마찬가지로 반사광이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밝은 부분 하단도 좀 더 밝게 처리가 되는 거죠. 계속 다듬어가 나가면서 외곽 정리도 좀 해주고 톤도 맞춰주고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멀리서 계속 보고 좀 더 만질 부분을 찾아가지고 계속 완성도를 아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계속 올려줘야 돼요.
그림자 부분도 눈에서 가까운 부분은 짙고 점점 뒤로 갈수록 옅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맨 앞에 있는 가장 진한 포인트는 너무 짙기는 하지만 가장 어두운 톤보다는 약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거의 두 번째 정도로 짙게 처리되는 거죠. 가장 짙은 부분은 상단 부분에 있죠. 자, 상단 부분, 그 부분을 가장 짙게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림자의 시작 부분, 자, 그림자 부분 있죠? 뒷부분은 좀 더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경계를 너무 짙게 하지 않고 흐릿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림자를 정리를 해보면은 점점 뒤로 갈수록 밝게 처리하고 점점 뒤로 갈수록 경계를 흐릿하게 해준다. 이 정도만 해주면 되죠. 밝은 부분 하단 부분에 선적인 변화, 업종 과정이었던 1점 투시도법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얇은 처리를 하면서도 균일한 직선으로 걷지 않고 약간 강약의 리듬의 변화를 주는 그런 처리, 그런 부분이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게 하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 해야 되는데 밝은 부분 톤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지우개 이렇게 지워주고 긴 선으로 가볍게 톤을 깔아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워냈던 부분은 가장 밝은 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한 톤이 더 생긴 게 되는 겁니다. 자, 밝은 부분의 톤을 좀 더 정리를 해볼까요? 자, 밝은 톤도 반사광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자, 주광원의 빛이 바닥에서 반사돼서 하단 쪽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점점 위쪽으로 갈수록 반사광의 영향이 덜 미치게 됩니다. 그런 표현은 윗부분을 약간 더 짙게 처리를 해주면 되죠. 좀 더 공간감을 내기 위해서 어두운 부분도
지우개로 꾹꾹 눌러줍니다. 눌렀다 떼주면은 미세하게 톤이 약간 밝아져요. 그것도 다양한 톤을 만들어내는 거죠. 밝은 부분도 그렇고 어두운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톤 단계를 한 개씩을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말 조금의 차이죠.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완성도란 게 생기는 겁니다. 그림자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들면은 이렇게 선을 같이 마무리할 때도 깔아주는 거죠. 초중반에 거의 같이 깔아줬었는데 그 다음에 정리를 해준다고 떼놓고 너무 심하게 떨어져 나온 느낌이 들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톤을 더 마무리할 때 깔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두운 부분하고 그림자하고 같이 톤을 깔아줬죠.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자, 지우개로 외곽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3점 투시도법인데요. 지금까지 1, 2점 투시도법까지 다뤘고요. 다음 3점 투시도법 정렬면체도 신경을 써서 같이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